새로운 스낵과자 탄생! 롯데 분비나 땅콩튀김. 어쩐 일로 분비나. 맛이 좋아 분비지. 어쩐 일로 분비나. 고소해서 분비지. 와삭와삭 분비나. 좋아 롯데 분비나. 롯데 분비나 땅콩튀김. 햇님의 선물 롯데.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디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귀신 권위자 돋보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변칙현상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주변에 변칙현상을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anomaliesresearchlab@gmail.com으로 연락주시고 저희 설명에 있습니다. 변칙현상으로 판명된다면 저희 비상근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는 어김없이 시간 역행 광고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뭐였죠? 오늘은 롯데사에서 만든 맞습니다. 부비나까지 말하면 뭔지 몰라요. 그렇죠. 부비나 땅콩튀김. 그렇죠. 땅콩튀김이라는 이제 스낵 과자라고 말을 합니다. 스낵 과자가 뭐죠, 도대체? 과자죠? 과자죠. 그쵸. 스낵 과자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역전압 이런 느낌. 땅콩튀김이란 게 뭐죠, 애초에? 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땅콩튀김 되게 내가 봤을 때 막 명동 이런 데 가면 되게 종로 이런 데 가면 되게 옛날 술집 있잖아요. 그렇죠. 7080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그런 데서 땅콩튀김이라는 안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광고 한 시기도 그 정도 시기거든요. 7080. 그렇죠. 예, 아마 그때 안주가 아닐까. 그때 그 시절의 안주가 아닐까. 맥주 안주일 것 같아요. 아마 딱 봐도 맥주 안주일 것 같습니다. 자, 롯데 분비나 땅콩튀김 새로운 스낵 과자 롯데 분비나 땅콩튀김이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롯데 햇님이 선물 롯데.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변칙적인 거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돋보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옛날 카메라를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 사이 맞습니다. 어딘가에 사진을 맞습니다. 찍으시죠. 보통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온 디지털 카메라, 보통 화상도가 뭐 한 0.3 메가픽셀 정도? 돋보이 박사님이 지금 쓰시는 핸드폰은 해상도가 얼마 정도 되죠? 저게 1억 800만 화소요. 그렇죠. 저는 이제 30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를 굉장히 즐겨 쓰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소니사에서 만든, 소니 마비카 MVC FT7이라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장 장치로 무엇을 쓰느냐? SD카드? 아닙니다. 메모리카드? 아닙니다. CF카드? 아닙니다. 바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쓴다. 근데 박사님 그거 아십니까? 플로피 디스크가 가격이 개떡상을 했어요. 아, 알고 있어. 예. 약간 사놨으면은 지금 부자 됐겠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잖아요, 문방구에서. 그렇죠. 가격이 얼마 정도 했죠? 한 장 막 3장 1,000원 이렇게 파는 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한 장에 10,000원입니다. 세 개. 한 장에 10,000원이요? 새 거가. 그럼 3개 1,000원에 샀어요, 제가 만약에. 네. 그러면 지금 그게 3만 원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웬만한 주식도 30배는 안 올랐거든요. 웬만한 주식도 그 정도 안 올라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떡상을 했다는 거. 한 장에 10,000원 정도. 약간 이제 물건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로 사는 방법도 있죠. 그래도 한 장에 한 최소 5,000원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좋은 딜을 발견을 해서 한 장에 한 2,500원 정도의 쇼부를 칠 수가 있었다. 아마 잘 네. 모르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뭐 있으니까 이거를 그래도 좀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되네? 한 장에 2,000원씩만 해서 팔아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제가 사서 5장 정도 샀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혹시 안에 뭐가 있나? 그렇죠. 열어봤더니만 뭐가 있었냐?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무슨 고백록? 막 이런 제목으로 문서가 있는 거예요. 문서가 한글 문서냐? 워드 문서냐?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는 워드 프로세서였어요. 그걸 제가 직접 깔았습니다. 아마 한 10년 전쯤에 단종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그걸 깔아서 그걸 열어봤어요. 문서를. 어떤 게 있었죠? 열어봤더니 무슨 사이비 종교 입단 뭐가 있더라고요. 사이비 종교 입단 뭐 선언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랬죠. 찾아보니까 일본이 창가케 계열 뭐 그쪽 불교 사이비라고 하면 좀 이러면 기분 나빠지니까 뭐 신종교라고 합시다. 신종교. 그게 뭐 또 중립적인 표현이래요. 아무튼 신종교 일본 신종교 창가케 그쪽 계열인 거 남묘 효련 개코라고. 예.
근데 그쪽에서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편지도 있고 무슨 뭐 건물 관리자 문서도 있고 무슨 뭐 한양대 MBA 뭐 12기인가 아무튼 뭐 그쪽 뭐저 총동창회 문서도 있고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뱃노래였나요? 맞아, 제목이 뱃노래였습니다. 이것도 딱 봐도 봤을 때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렬하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아무래도 그 가사가 이게 상당히 장난이 아닙니다. 가사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셨죠? 그때? 아, 제가 봤을 때 딱 대중교통 이용하여 잠실의 벌판으로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뭔 소리죠 도대체? 대중교통 이용하여 잠실이 벌판으로? 약간 주 활동지가 잠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니까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왜 대중교통이에요, 진짜로? 왜? 환경을 아끼는 약간 미래를 본 단체가 아니었나. 아니 저희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 플로피 디스크를 열어봤더니만 그런 내용이 다 있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아 찾았습니다. 자 뱃노래 광선유포입니다. 에야누 야누야 에야누 야누 여기여차 광선유포 합시다. 광선유포가 아마 그 종교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네, 뭐 창제 소리, 숙명 전화 이런 얘기하는 그 창가학회 계열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어떤 여기 있죠. 여기 있네. 나라사랑 대축제 희망을 만들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여 잠실이 벌판으로.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도 이제 유령공학과 전문가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 아마 잠실을 네. 이 한국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근데 왜 거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아, 그 왜? 강변이 근처여서 환경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환경 그렇죠. 환경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 그래갖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도포이 박사님도 이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셨죠? 아 맞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제가 보여드렸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종교에 대해서 그죠, 도대체 그죠. 어떤 종교인지.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여기 왜냐면은 맞아요. 악보가 없고 가사만 있고 뭐 가사만 음계나 있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죠? 가사만 있어가지고 제가 구글에다가 네. 대중교통 이용하여 잠실의 벌판으로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네. 안 나오네 하고 넘어갔어요. 네네. 잊고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랑 이제 제가 놀고 있었는데 구글에 제가 뭐였지? 드라마 다시 보기 하려고 구글에 네. 검색하려고 딱 검색창을 누르니까 네. 검색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친구랑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여 잠실의 벌판으로가 검색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주저리 설명을 했어요. 약간 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까지 설명하셨어요? 어디까지? 아, 이게 뭐냐면은 그레나딘 소장님께서 그 플로피 디스크 샀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플로피 디스크 안에 이제 종교, 무슨 신종교 단체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뱃노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노래 가사인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해본 거다. 절대 그런 아니다. 진짜 구구절절하다. 진짜 구구절절하다. 근데 구구절절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네. 지금 못 만나고 있을 솔직히 수도 진짜 몰라요. 걔 정신병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쵸. 진짜 대중교통 이용화 잠실 불판. 뭔가 이게 정신병자일 것 같아요, 진짜. 차라리 무슨 구글에다가 살짝 좀 뭐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기 좀 그런 껄끄러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뇨기 아니 이건 삐처리 해야겠네요. 예. 그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비뇨기과 의원이라든가 이런 거 부끄럽잖아요. 아, 그쵸.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탈모 의원. 탈모 의원이라든가 이런 거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여 잠실 불판으로 이 검색 기록이 있으면 미친 새끼인가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맞았던 것 하여튼, 같아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불명의 신종교에서 이용하던 플로피 디스크를 저희가 입수를 했죠. 저희 심지어 이거는 저희 변칙현상 연구 활동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저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인생이 그냥 변칙적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쵸. 저희 이렇게 항상 하는 이상한 일이 주위에서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일을 해서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변칙현상을 연구하다 보면 변칙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로. 그죠? 그쵸.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시 이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저희 변칙현상 연구소 내에서 이제 종교 부분만 적극적으로 다룬 데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또 제 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가 또 오컬트 경영학과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정 코너가 된 플로리다맨입니다. 플로리다맨!
오늘이 플로리다 맨입니다. 자, 오늘이 플로리다 맨은 이제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미국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부 하면은 이제 자연재해가 뭐가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폭우, 그쵸. 폭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허리케인. 그렇죠. 허리케인이죠. 미국 하면 허리케인이죠. 미국 남부 하면은. 맞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사이즈가 큰 허리케인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집을 초토화시키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내고 있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플로리다맨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가만히 있냐? 절대 안 그러죠. 대비책을 세웁니다. 당연히 대비책을 세워야죠. 대비책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뭐 창문을 뭐 테이프로 막고 뭐 지하실에 피신하고 그러느냐?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플로리다 맨들은. 우리 플로리다 맨들은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 방법이 뭐죠? 이제 미국은 이게 합법이잖아요. 이게 합법이죠. 이게 합법이잖아요. 네. 이거를 씁니다. 허리케인, 자, 2017년 기사입니다. 자, 2017년 당시, 2017년 그 늦 여름입니다. 자,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에 상륙을 해갖고 이제 플로리다를 향하고 있었는데, 플로리다 주민들이 반응 어땠냐? 허리케인 얼마에다가 총을 쏘자. 자, 총을 쏘자고, 그리고 이 단체로 총을 쏘자는 이 활동에 이 참여하자 하는 인간들이 자그마치 24,000명에 달했습니다. 자, 역대급 규모입니다. 아무리 플로리다맨이지만 24,000명이 한꺼번에 행동하는 규모는 이건 드물죠. 그렇죠. 24,000명이 갑자기 허리케인 대비책으로 하늘에 총을 쏘기로 했다. 왜죠? 뭐 총이라는 게 이제 뭐 상대방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허리케인을 파괴하겠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종교인가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 유령공학과에서 봤을 때 네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어떻게 일리가 있는데 이게 전혀 네. 없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기상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플로리다맨들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그럽니다. 이거 단순히 농담으로 시작된 거였는데, 근데 경찰이 동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 하늘에도 총 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비난에서도 그렇죠.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면 또 그 사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머리에 떨어지면. 맞습니다. 그죠. 그래갖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플로리다맨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24,000명까지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 한 2,000명 정도는 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플로리다맨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거고, 허리케인 얼마에 대항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정도면 무서워서 안 오겠는데요, 허리케인이 진짜? 이거는 이 관계에 무서워서 안 하죠. 이 새끼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틀죠. 맞죠? 굳이 플로리다라도 플로리다로 가야 되냐? 그래서 아예 그냥 단체가 생겼어요. 아예 그냥 저 총기 반대 단체에서 제발 하늘을 향해서 총 쏘지 말라고 저 캠페인도 한 곳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이 플로리다 맨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오면 하늘에 총을 쏘자. 자, 그렇습니다. 오늘이 플로리다 맨. 자,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냥 변칙 현상으로 저희가 가져온 변칙 현상 파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양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이 변칙 현상입니다. 제목은 죽을 수 없는 남자. 의미 심장하네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변칙 현상 제목은 죽을 수 없는 남자였는데, 자, 이 변칙 현상 파일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죽을 뻔했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지옥이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있죠. 누구나 있죠. 도포이 박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자주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용대리. 용대리 변칙 현상의 온상이죠. 맞습니다. 용대리 어디죠, 정확히 말하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입니다. 맞습니다. 그 도포이 박사님 고향이죠. 어린 시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상님이 고향이죠. 가문이 고향이죠. 맞습니다. 네, 도시 가문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드셨나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추우니까 이 네. 용대리라는 동네가 하도 추우니까 네, 강이 얼면은 네, 썰매장을 개장해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썰매장을 개장하는데 그 강 그대로 네, 네, 한 4월이었나 5월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4월, 5월에는 강이 얼어 있어요.
아, 그 얘기도 하셨죠. 근데 예전에 그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용대리가 옛날에 이름이 풍대리였다면서요. 바람이 너무 맞습니다. 세게 바람이 세게 불어서 풍들이라고도 부른다고. 네, 그래서 이제 썰매를 탈 때 그 팔을 휘저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얼음 그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요. 꼬챙이 안 써도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그냥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아 맞습니다. 근데 4월 5일입니다. 4월 5월에도 눈이 그 얼음이 얼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났죠? 이제 그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얼음 썰매장 네. 에서 있는 놀이기구라고 하나요? 놀이기구 중에 자동차가 썰매를 끌고 가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놀이기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끌어주는 거죠, 이제 자동차가. 컨텐츠죠.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 좀 무거운 자동차. 아, 그러니까 좀 타이어도 좀 특수한 타이어가 맞아요, 얼음을 걸어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괜찮은가요, 그거? 아니 괜찮으면 지금 말 안 하죠. 아니 죽을 그게 뻔한 경험이 중간에 멈추면 차에다 그대로 꼬라박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있겠죠. 그 연결 걸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 속으로. 네. 어쨌든 네. 그거 타고 가는데 네. 아무래도 얼음이 녹을 시기였어요. 네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5월이면. 네.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차랑 같이 막 가다가 네. 얼음이 팍 깨져가지고 빠진 거예요. 네네. 이제 근데 얼음 밑으로 들어가면은 못 구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어프 나가려고 하는데 네. 같이 탄 그 용대리 형들이 있었어요. 네. 형들이 제 대가리를 밟고 네. 대가리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때 네. 대가리였으니까. 네.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네. 아빠가 팍 건져 올렸어요. 강물로 뛰어들어서 네. 네. 저 건져주면서 네. 보험 2개 더 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상처를 받았고 무슨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뭐 생명보험이겠죠. 아직 한 개로 죽기에는 이르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주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네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망보험이면 오늘도 사망보험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죽지 네. 못하는 남자 여기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사망보험 얘기도 나왔지. 그쵸. 항상 황당하네요 이거. 그쵸. 야, 역시 변칙현상 연구를 하다 보면 자신이 변칙현상이 돼버린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용대리에서 이제 얼음 저 강에 빠져서 이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죠. 사실 죽는 게 맞았는데 그쵸. 어떻게 뭐 아득바득 사셨습니다, 그죠? 보험이 만약 3개였다 그럼 전 죽었을 거예요. 한 개였기 때문에 살았다. 한 개는 이미 있었어요. 한 개는 있었어요. 한 개는 이미 있었어요. 한 개 있었어요. 야, 부모님들이 참 알뜰살뜰 하시네요, 그죠? 그렇죠. 뭐. 그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있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저 도포이 박사님처럼 얼어 죽을 뻔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양양대장 하늘이 집에서 친구들 총 3명이서 보드카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 맞았습니다. 인당. 그렇죠. 많이 그날은 맞았네요. 진짜 죽는 날이었죠. 그때가 좀 저희가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괜찮았던 거예요, 나름. 근데 그거 아시죠? 술 마시고 앉아있을 땐 괜찮잖아요. 앉아있어서 얘기할 땐 딱 그냥 괜찮아요. 얼굴도 안 빨개지고. 근데 나가는 순간 바로, 일어서는 순간 바로 죽는 거 아시죠? 그죠. 술은 다 안전뱅이. 안전뱅이, 안전뱅이 소리야. 그래서 하늘지에서 마시고, 괜찮다고 나갔거든요? 찬바람 맞는 순간, 그때부터 필름 딱 끊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억을 재조합해보면, 그때 한 영하 17도 정도 됐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 그 겨울 중에서 제일 추운 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하늘의 집 앞에서 그냥 자버린 거예요. 밖에서요? 밖에서요. 영하 17도인데요? 영하 17도에. 패닝 하나 입고, 양복바지, 니트 하나, 양복바지. 그래도 낭만이 있네요. 낭만 있죠. 거기 그냥 바로 야외취침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다행히도 주변에 건물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발견한 거죠. 30분만 늦게 발견됐더라도 저는 저기 가지 않았을까, 동태가 되지 않았을까. 용대리는 또 황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태 이제 말리면 녹였다가 얼렸다 하면 황태가 되는 거거든요. 저 이미 황태네요. 한번 얼었다가 녹았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관리인 발견하셔갖고 당연히 주변에 또 S대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잘해갖고 택시 태워갖고 보내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대가리 깨질 것 같고 그때 다시부터는 보드카를 한 병 이상 마시긴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순간이었죠. 지키지 못했네요. 그랬나? 지키지 못했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하늘이랑 또 마셨거든요. 근데 여튼 그렇게 야외취침을 해서 좀 죽었 뻔하다 살아난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드카입니다. 자, 보드카가 이제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또 하늘이가 나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가 만악의 근원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보험 들고 막 그거 아니에요? 이 새끼도 보험 들었나? 내 이름 앞으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양양입니다, 양양. 양양대장 하늘이 본거지인 양양이 있습니다. 양양에 이제 삼촌이 운영하시는, 그 당시에 삼촌이 운영하셨던 서핑샵이 있습니다. 헝그리 캐치라고. 지금은 같은 이름으로 자기가 운영하는데, 아무튼, 헝그리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돋보이 박사님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요, 가봤어요, 미친놈아. 예전에 우리 3차 양양 트랩 할 때, 갔다고요? 들렀어요. 거기에요? 들렀어요. 아, 예. 그렇죠. 거기서 거기 먹어보진 못했죠. 네, 맞아. 거기 잠깐 들러왔었죠. 그 지영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치가 어디죠, 거기가? 헝그리 캐치? 양양 헝그리 캐치? 양양 헝그리 캐치 기억을 제조해보면 하조대 맞나요? 하조대 맞고, 이게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해변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헝그리 캐치가 해변을 보고 있고, 맞아, 위치가 보고 굉장히 좋죠. 그렇죠. 예, 해변이 있고 바다 있고. 근데 그 옆에 그 항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작은 배들이 있고. 그건 기억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 급하잖아요. 해변 옆에. 그렇죠. 해변 아니고 해변 옆에 있는 항구 같은 경우 경사 급하잖아요. 그죠. 이제 밤까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하늘이하고 동혁이하고 술을 마시고 나갔어요. 또 술 마시면 나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억 안 나지만 사건을 제조합해 보면 여기 기억 안 나지만 사건을 제조합해 보면 가게로 앞으로 쭉 나가면 항구 그쪽이거든요. 거기 낭떠러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에 개울이 흐르고 낭떠러지 높이가 한 6, 7m 돼요. 네, 그쵸. 근데 계속 갔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앞에 표지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가리 딱 쳐박고 근데 그 다음 바로 야외 지침. 그 자리에서 바로 야외 지침. 무슨 만화 같네. 표지판에다 그냥 대가리 땅 쳐박고 바로 야외 지침. 표지판 없었으면은 바로 떨어졌어요. 6, 7m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마 죽었겠죠? 얼어 죽었죠. 아니야, 그냥 죽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최소한 허리 반갈죽 되고, 네,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표지판 덕분에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운이 맞죠? 좋네요.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2번이나 쓰러졌네. 두 번이나 조당신이 도와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둘 같은 경우도 이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런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저희 같은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야, 난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 난 차에 치일 뻔하다 안 취한 거지.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를 되게 이상한 놈 보듯이 보시겠지만, 하지만 저희 정도는 변칙 현상 축에도 안 낀다는 거. 맞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축이죠. 굉장히 평범한 축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한 남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자의 이름은 죽을 수 없는 남자. 이 남자 이름은 바로 마이클 말로이다. 마이클 말로이. 맞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별명이 강인한 마이크 더 듀러블, 내지는 아이언 마이크, 철이 마이크 뭐 이렇게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옛날 분이십니다.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소장이긴 하지만 제가 창업한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쵸. 취임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저희 옛날 파일만 보관함이 한 몇백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건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지금 1920년대 30년대 뉴욕이에요. 뉴욕이요? 네. 1920, 30년 마이클 말로이는 1920, 30년대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네. 소방관 출신이었죠. 소방관 출신. 철 강인한 맞네요. 그러니까. 근데 소방관은 솔직히 뒤에 나올 거는 못해요. 그거는 이제 인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방관 출신이었지만 어찌됐든지 1933년 당시에 마이클 말로이는 무직이었고, 네.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리고 집도 없어서 노숙을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마이클 말로이한테는 5명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말로이를 죽이고, 네. 보험금을 타자. 네. 라고 생명보험을 타자. 도포이 박사님처럼. 저는 뭐 고의성은 네, 없었습니다. 고의성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 생명보험을. 그렇죠. 당시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됐죠? 한 3,500달러 정도. 현재 돈으로 어느 정도 하나요? 그게? 현재 돈으로는 약 환산해 봤을 때 8만 달러 정도. 네, 8만 달러면 원화로 얼마죠? 지금은 1,000원으로만 따져도 네. 8천만 원이네요. 지금 환율로 하면은 1,400원이니까. 지금 환율 오우야. 좀 더 1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 줄여갖고 1억을 타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모험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5명 중에 주축이 된 것은 바로 이 토니 마리노라는 사람입니다. 마리노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1933년 미국이면 그 당시에 이제 금주령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금주령이 있었죠? 네. 네.
금주령이 뭐죠? 금주령 말 그대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거죠. 그죠? 술이 불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몇 년 동안은.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술을 못 마시게 하면 사람들이 못 먹냐? 안 먹냐?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마셨어? 뭐 다 만들어 먹죠. 다 만들어 먹고, 다 남부는 또 불법이 아닌 주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 불법이 아닌 주가 있는 게 아니라, 남부에는 이제 문샨이라고 해서 직접 위스키 만들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인들이 있었어요, 남부에는. 네. 돈 조금만 있다 그러면 양주하는 저 위스키 만드는 기계 사다가 산으로 올라가갖고, 근데 금주령 당시에는 얘기 들어보면 남부 쪽에서 산이 밤만 되면 막 불꽃이 여기저기서 피어오른대요. 술을 증류하고 있었던 거야, 다 거기서. 밤에 불꽃이 그냥 산이 밝아. 왜냐면 북부로 다 가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그쵸. 가격을 평소에 10배씩 받고 그래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금주령을 피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 술들이 남부에서 만들어진 술들이 다 어디로 가냐? 북부에서는 이제 Speak Easy라는 이런 일종의 불법 술집이 있었습니다. 불법 술집. 네.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 무조건 다 술을 마셨죠. 그래서 여튼 이 마리노라는 사람이 이런 불법 술집 Speak Easy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명이랑 같이 말로이를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뭐였죠? 박사님? 첫 번째로는 이제 네. 공짜로 술을 줘서 이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여보자. 맞습니다. 이 친구 알코올 중독이니까 공짜로 술을 마시게 해주면 분명 계속 마시다 계속 죽을 마시다 거다. 결국은 죽을 거다.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숙을 하잖아요. 그쵸. 영양 상태 딱 봐도 안 좋잖아요. 그쵸. 나이도 좀 있었습니다.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 나이도 꽤 있었죠. 계속 마시게 하면 결국 죽을 거다. 그럼 보험 타겠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제 술을 공짜로 준 결과 네, 하루에 18시간 동안 술을 마셨는데 네. 죽지 않았습니다. 맞아. 우리 말로이 형님, 마이클 형님은 잔뜩 마시고 18시간씩 깨어있는 시간 동안 내내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이면 집에 돌아가서 한숨 잔 다음에 다음 날에 와서 또 마셨다. 근데 그거를 몇 달을 했는데 안 죽었다. 그렇습니다. 보통 몇 달 하면 죽죠. 몇 달이 아니라 몇 달이 죽죠. 몇 달이 아니라 18시간을 퍼마시면 독한 알코올이잖아요. 또 그쵸. 위스키 마시잖아. 이때 맥주가 없어요. 이때 금주병 당시에는 맥주는 이게 운반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도수 대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 위스키입니다. 다 위스키 마시는데 18시간씩 퍼마시고 죽지 않았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방법을 궁리한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자, 부동액을 네. 술로 위장해서 주고 죽이자. 자, 부동액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부동액이 뭐예요? 차에다 그거 얼지 말라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맞습니다. 옛날 차들은 특히. 네. 근데 마시면 안 되죠? 마시면 안 돼 죽죠. 죽죠. 네, 확실히 죽죠. 어떻게 됐다? 하지만 이분은 네. 이 몰로이 씨는 먹고도 네. 죽지가 않았다. 먹고 죽지 않았다. 왜 죽지 않았냐? 여기부터 좀 이야기 좀 이상해집니다. 술 마시고 안 죽을 써?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그러게. 부동액을 먹고 안 죽는다? 사람들이 전설인가 싶죠? 근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연구해본 결과 이 에탄올을 연락에 처마시면 부동액의 흡수가 방지가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여기다 이제 마이클 씨 이제 특이 체질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부동액을 먹고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자 여기 2번입니다. 참고로 몇 번까지 있어요? 이거 8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안 죽어요. 자 2번은 이제 부동액을 주는 건데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자 3번입니다. 3번 뭐였죠? 자, 부동액을 줘서 안 죽으니까 네, 테레빈류, 네. 말연고, 네. 쥐약 믹스를 줘서 줬어요. 네. 이제 먹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죽었습니다. 쥐약은 죽잖아요, 보통 사람도. 그쵸. 개도 죽는데 사람도 죽죠. 그쵸.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후대 사람들도 연구를 못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왜 안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먹은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먹은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아까 에탄올이 부동액 흡수를 막는다 이렇게 정당할 근거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거야. 그쵸. 그냥 안 죽었어요. 그냥 안 죽었어요. 그냥 안 죽었어요.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변칙해성 연구소에서도 더 이상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레빈류 마시면은 테레빈류까지는 봐줄게요. 이건 테레빈류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천연 재료니까. 말 연고 그 당시에 쓰던 말 연고는 완전 독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쥐약은 뭐 쥐약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쵸. 그때는 더 독했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자, 4번이죠. 4번은 이제 또 우리 굉장히 친숙한 액체 나오죠. 뭡니까?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네, 메탄올이 뭐 하는 거죠? 이제 에탄올은 술 네. 만들 때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 네. 메탄올은 사람 네. 죽일 때 쓰는 거고. 농담입니다. 네. 냄새만 맡아도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술 마실 때, 그러니까 술을 증류할 때 잠깐 섞여 나오긴 하는데 그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그쵸. 네.
나오나? 네, 나온다 그랬어요. 그 처음 소주 증류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메탄올이라고 뭐 그렇다고 말을 했거든요. 뭐 그리고 아까 전에 남부에서 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문샤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그렇게 이상하게 만든 술을 그거 마시다가 눈먼 사람 꽤 많다고 들었어요. 메탄올까지 증류가 잘 안 돼갖고 메탄올을 분리해내는 걸 잘 못해갖고 그럼 메탄올 줬으면 죽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죽죠. 아니 최소한 눈은 멀었죠. 근데 죽기는커녕 눈도 안 멀었다. 그죠, 멀쩡했죠. 멀쩡했다. 근데 이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뭐 술을 엄청나게 마신 게 메탄올 중독을 방지했다고 드네. 메탄올이 뭐 간에서 되는 걸 뭐 방지했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물론은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술을 엄청 먹었다는 뜻이죠, 이게. 술을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좀 체액 자체가 좀 성격이 달라지면은 그럼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메탄올 그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능은 하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게 다 가능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에 이게 먹히지 않자 이제 5번에 좀 특이한 전략을 하나 취합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생굴 있잖아요, 굴. 굴, 오이스터. 네. 네. 굴을 메탄올에 절여서 줬다. 네, 이 당시 왜 하필 굴이냐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저희 벤처기성연구소 연구를 해볼 결과 당시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위스키하고 굴을 같이 먹으면 죽는다는 이런 속설이 있었대요. 물론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당시 해산물이 냉장 상태 유통 체인을 생각해 보면은 굴은 뭐 먹으면 많이 죽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디스토만가 걸려갖고.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 복숭아하고 고등어 같이 먹으면 암 걸린다고. 맞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이때 노로바이러스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충분히 있는 속설입니다. 누군가 봤대요. 그러니까 위스키하고 굴 같이 먹어서 죽는 걸. 아마 다른 이유겠지만 그쵸. 노로바이러스겠죠 아마도. 근데 여튼 속설이 있어서 죽었는데 뭐 사실 메탄올만 있어도 죽는 건데 뭐 안 죽었죠? 아까 전에 안 죽었으니까 지금도 안 죽었습니다. 메탄올 정도나 우리 마이클 형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자, 6번. 6번은 뭐죠? 먹을 겁니다. 이제 맛있게 네. 아니라. 네. 정어리인데 상한 정어리. 상한 정어리. 네. 그리고 포이즌 독. 무슨 독인지 몰라요. 그럼 독입니다. 네. 그리고 압정을 넣은 샌드위치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펫에 박는 압정이라고 합니다. 카펫 택이라고 그러죠. 압정입니다. 압정. 샌드위치 좋습니다. 뭐 당연하죠.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자, 이제 자 1억 벌기 힘들다. 1억 벌기 힘들다. 지금 돈을 꽤 썼을 거예요. 시간도 꽤 많이 들이고 그쵸?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계산해 보면은 5명이서 일해갖고 좀 슬슬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질 타이밍입니다. 쪼들리죠. 이제 슬슬 쪼들리죠? 1억 거의 다 써가거든요. 그 정도 리스크를 졌는데 막 지금 성공해봤자 막 2, 3천밖에 못 벌고 그럼 너무 억울하죠. 자, 그래서 이제 먹을 거하고 마실 거는 그만하고 7번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환경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주 추운 겨울밤 이제 이 뉴욕이니까 엄청 맞죠? 춥거든요. 뉴욕 여기가. 북동부잖아요. 그쵸. 무지막지하게 춥죠. 네, 겨울 되면 엄청 추운데 네네. 겨울밤 네. 겨울밤이 되니까 이제 네. 취할 때까지 기다려요. 18시간 마시니까 결국은 취하죠. 그죠? 꽐라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제 차에 실어요. 차에 실어. 차에 실어가지고 공원 눈밭에 던지고 물을 5갤런을 뿌렸다. 5갤런이면 어느 정도죠? 5갤런이면은 네. 19리터입니다. 19리터. 그냥 생수병 몇 개 갖다 부은 거죠. 생수병 하나 갖다 부은 거죠. 그쵸. 수통 생수병. 그걸 몸에 뿌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럼 보통 동사하거든요. 동사 조치원증이나. 바로 하죠. 바로 걸리죠. 이거 확실하죠. 이건. 그렇죠. 당시 옷도 뭐 롱패딩 입었겠습니까? 다 그냥 뭐 트위드 자켓, 뭐 직모 옷 이런 거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여기 저 리포트 자세히 보면 베어 체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슴팍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거기다가 물을 조진 거예요. 아주 그냥. 그죠? 그렇죠. 바로 알죠, 보통. 죽어야죠. 심장에 이쯤 뿌렸네요. 되면- 심장에. 그러니까 심장에다 뿌렸어요. 일부러. 죽어야죠. 죽어야죠. 근데 어떻게 됐죠? 구조됐어요. 그러니까 꽤 버틴 다음 구조됐어요. 그죠? 솔직히 이거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한 30분 아니면 죽지 않을까요? 저체온증으로? 이 날씨면? 그죠? 용대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분은 조금 길고 한 10분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버티고 또 어떻게 아득바득 버텨서 경찰의 구조가 됐고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다시 돌아와서 술을 마셨다 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여기 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번. 자, 택시로 자, 이 친구 택시가 있었습니다. 택시가 있었는데 택시로 이제 자그마치 72km/h 속도로 친 게 아니라 깔았습니다. 네, 그럼 깔고 보통 지나갔죠. 죽죠. 뭐 죽죠. 뭐 안 죽겠습니다. 대가리가 터지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다쳤어요. 다쳤어요. 예.
자그마치 전치 3주나 받았습니다. 이제 전치 3주라 하면 이 뭐냐? 전치 3주면 뭐죠? 이제 멍이 생기고 멍이 흡수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고 3, 4주가 걸려서 네. 멍이 들면 그게 전치 네. 3, 4주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진짜예요. 멍들면 3, 4주예요? 법약을 들었잖아요. 아, 맞네요. 네. 멍든 거예요. 자, 시속 72km 택시입니다. 그 당시 택시가 있었죠. 그 당시 차도 꽤 무거웠을 거예요. 강철로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 그렇죠. 그걸 깔았는데 전치 3주였다. 전치 3주면은 이제 멍 좀 들고 뭐 발목 좀 삐고 뭐 그 정도다. 대단하네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끝났다. 그 정도로 끝났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무조건 이제 보험금은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은 무조건 주유식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 택시를 72km 속도로 깔았는데 이 상황에서 보험금 어떻게 받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좀 이상한 거고. 아무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제 마이크 말로이를 방으로 데려가서 빈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석탄, 그 당시에는 석탄을 많이 뗐잖아요. 그렇습니다. 석탄 가스가 나오는 호스를 일산화탄소인가요? 그러면 일산화탄소죠. 이제 일산화탄소를 이제 뿌렸냐? 아닙니다.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입에 쑤셔 넣고 호스를 입에 넣고 이제 그 뭐였다 천이었나요? 천으로 이렇게 말았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안 약간 삐져나가고. 비닐봉지를 씌운 느낌이죠. 네, 비닐봉지 씌우는 건 비닐봉지 아니지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해갖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방에 냅두고 일산화탄 가스 뿌려도 무조건 죽잖아요. 연탄가스 마냥. 근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죽이고 싶어서. 앞에 거 다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했을 거야. 이렇게 해도 안 죽으면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마이클 말로이는 이때 죽었습니다. 네, 1시간 안에 죽었다고 해요. 드디어. 다행인 건가요? 1시간 안에 죽었다. 예, 아무튼 예, 어떻게 메탄올 마시고 안 뒤졌는데 어떻게 이거 일산화탄소 마시고 죽죠? 더 이상한 거는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8번이나 따라댕겼네요. 아, 맞다. 그 얘기 하기로 했지. 난 이게 제일 신기해. 그러니까 아무리 알코올 중독이지만 정신병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아니, 알코올 중독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압정 넣은 샌드위치쯤 되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각을 잃는 거 있거든요. 그게 술 마시면 그 압정은 미각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메탄올은 뭐 잘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랬어요. 뭐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뭐 결국은 다행히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따 안 죽었으면 지금도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2022년인데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도 18시간씩 마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결국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를 죽이는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생명보험 3개나 든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골방에서 일산화탄소 가스 나오는 그 호스를 입에다 쑤셔놓고 그 얼굴을 천으로 또 꽁꽁 동여매고 있는 거죠. 이게 그쵸. 아무리 봐도 졸라 속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의심하죠. 이게 사고사라고 볼 수 있나요? 애초에 생명보험이 이거 사고일 때 드는 겁니다. 생명보험이라는 건. 누가 봐도 타살이죠. 그죠. 사고라고 보기 힘들죠. 자살도 이렇게는 안 해요. 자살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래갖고, 예, 그 조사했더니만 조사하고 다 잡혔습니다. 이 친구들 중요한 걸 까먹은 거죠. 중간에부터 이제 보험금을 잊어먹고, 이제 마이크를 죽이는 데만 이제 혈안이 돼 있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글쎄요, 저희가 1920년대부터 변칙원성 파일들 계속 조사해봤지만은, 이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수많은 변칙적인 인간들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네. 변칙적인 음주량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변칙적인 음주량으로 일단 너무 마시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 그렇죠. 어떤 한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신체가 달라졌다. 실 자체가. 그렇죠. 인간은 메탄올을 먹으면 죽지만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논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셨을 것 같나요? 술 마신 양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음주 준 프로잖아요. 맞아요. 음주도 이제 저희가 준 프로죠. 이 사람은 음주 프로. 이 사람은 아니, 프로는 메탄올을 마셔야 되나요? 프로 빡센데 너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저희 하루에 보통 6시간은 자잖아요. 자는 시간 빼고 다 마셨어요. 아니, 씻지도 않고 마신 거예요. 18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시간. 18시간이면 24 빼기 18, 6이죠? 그렇죠. 6시간은 잤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고 게다가 뭐 밥을 챙겨 먹었겠습니까?
술 마셔야죠. 술 마- 아니 그 배 남은데 그 배 남으면 술 마셔야죠. 그 친구들이 굴 주면 먹는 거고, 샌드위치 주면 먹는 거죠, 그죠? 그쵸?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량이 너무 변칙적이라서 또 다른 변칙 현상을 불러오는 이런 어떤 연쇄적인 효과를 낳았다. 지금 시대였으면 이제 제2의 과천 시민이 탄생할 수도 있는 아주 맞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네요. 과천 시민은 이렇게 탄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가면대 과천 시민들, 이 가면대 과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 전체가 지금 가면대 과천 시민들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17년 이 폐수 유출 사건 이후로, 16년이죠. 2016, 죄송합니다. 또 권위자 한 분이 계신데, 아무튼 2016년 이 과천 폐수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개천에 폐수가 유입되어서 거기 현지에 있는 미생물을 굉장히 돌연변이 일으키는 바람에 박테리아 감염이 되었다.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감염된 과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변칙적이죠. 굉장히 변칙적이죠. 박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이런 변칙적인 어떤 음주 습관으로 인해서 또 이런 감염된 과천 시민과 같은 이런 변칙적인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오늘은 좀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쵸. 네. 아무튼, 마지막을 잘 모르겠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봄비나 좋아 롯데 봄비나